예단된 건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셨던가요? 이재명이 이렇게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빨리 받았지? 저도 의문이었는데 인편을 통해서 전달을 했대요. 이재명이 피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함으로써 이게 사건 번호도 부여되고 심지어 배당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된 겁니다. 그리고 배당이 됐다는 얘기는 곧 선고밖에 안 남았다. 이 변수가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선 전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곧바로 재판장이 돼서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걸 두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례적이지는 않고요. 예. 일단은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드리면 3월 28일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어요. 예. 그런 다음에 검찰에서 상고이유서 제출한 게 예.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답변서를 언제 제출했느냐? 어제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답변서를 제출하자마자 대법원에서 주심 대법관 정하고 재판부까지 지정하고 예. 그리고 나서 전원합의체로 돌려가지고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까지 지정한 게 그게 오늘입니다. 예. 그런데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가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른바 부에서 그 4명 정도로 구성된 법에는 3명 이상이면 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 부에서 이걸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정도 사건이면요. 법원 조직법에도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그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예. 전원합의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한 대선 주자 관련된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유지하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인데 이걸 당연히 전원합의체에서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했었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전압으로 빨리 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원합의체로 빨리 간 게 뭐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시간 좀 넉넉히 잡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오늘이 4월 22일이잖아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6월 3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건 뭐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고 예상을 했으나 이게 회부되는 과정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예상컨대 6월 3일에 그게 유죄든 무죄든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단은 제가 만약에 공직선거법이 항소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1심하고 똑같은 형이 나왔으면 아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가지고 금방 5월 중에는 판결 선고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1심과 2심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판결이 어떻게 될지 조금 그 논란의 여진이 있긴 하지만 예. 하지만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634 원칙을 밝혔단 말이에요. 634 원칙에 의할 때 예.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는 6월 26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예. 6월 26일에 판결 선고 나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선을 한 번 더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 정도가 됐으면 6월 3일 이전에 유죄든 무죄든 선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정치적 파장을 좀 고려했다. 여기 보면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를 결정했고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1심에서는 징역 1년, 2심에서는 아예 무죄,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대법원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